대규모 양자 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은 아직 초기 R&D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상당한 개발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전적인 컴퓨팅이 문제 해결 및 데이터 분석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양자 컴퓨터는 경쟁 우위를 갖는 산업 파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사용하는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지는 않으나 대신 고전 컴퓨터가 스스로 빨리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기계가 솔루션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4가지 주요 계산 문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희소액 열수학 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문제 유형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최종 사용자에게 막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사용 사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오늘날의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약물 발견, 배터리 설계, 유체 역학, 파생 상품 및 옵션 가격 책정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옵션 집합 중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식별합니다. 이것은 물류 경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모델링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학습입니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 검색 광고 최적화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암호화가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를 깨고 더 강력한 암호화 표준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존 암호화 방법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유용한 양자 컴퓨팅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내결함성 컴퓨팅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내결함성 컴퓨팅은 시스템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에 내장된 중복성 또는 오류 복구 메커니즘을 통해 오류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큐비트의 각 계산 작업에서 허용되는 오류의 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수학적 정의로 오류가 이 제한 아래로 유지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추가 큐비트 수에서 오버헤드 내의 내결함성 양자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더 큰 규모의 양자 컴퓨팅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양자 에뮬레이터 혹은 양자 시뮬레이터입니다. 지금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는 고전적인 컴퓨터를 말합니다. 범용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쉽게 테스트하고 디버그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양자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컴퓨터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양자 어닐러입니다. 어닐러는 범용 컴퓨팅 또는 암호화 문제가 아닌 조합 최적화 문제만 실행되도록 설계된 특수 목적 양자 컴퓨터입니다. 다른 시스템보다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 있지만 게이트 기반 논리 큐비트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미래에 실행 가능한 시장을 찾기 위한 상업적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노이즈 중간 규모 양자 컴퓨터인 NISQ입니다. 이것은 몇 자릿수 더 적은 비트를 가진 범용 양자 컴퓨터의 프로토타입과 비슷합니다. 아직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NISQ를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비트는 외부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아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NISQ는 이러한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또한 큐비트의 수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로 아직 오류 정정을 위한 충분한 수의 큐비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범용 양자 컴퓨터는 특정 문제에만 특화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양자 컴퓨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암호학적으로 관련된 양자 컴퓨터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내결함성을 가진 범용 양자 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암호화, 검색 및 최적화,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선형 방정식 해결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와 이 게이트의 입력이나 출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양자 레지스터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완전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노이즈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노이즈로부터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오동작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계의 섭동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양자 게이트에서의 섭동은 양자 컴퓨터 구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주요 하드웨어 기술로는 초전도체, 이온 트랩, 포토닉스, 양자점, 저온 원자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 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지원과 연구를 거쳐 개발되었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 중 초전도체 기술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반 양자 컴퓨터는 다른 방식에 비해 높은 정확도와 확장성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IBM,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리케티 컴퓨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기술 리더들은 초전도체 주변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흐르는 전류의 중첩을 기반으로 하는 초전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지만 일관성 시간이 짧고 매우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온 트랩 기술은 전기장을 이용하여 이온을 가두고 레이저를 사용하여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온 트랩은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가진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니웰과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온 트랩은 양자 상태가 레이저에 의해 제어되는 동안 전기장에 갇힌 이온 배열의 큐비트가 수용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온 트랩은 초전도체보다 결함 발생이 쉬워 큐비트 수명과 게이트 충실도가 높아지지만 게이트 작동 시간을 가속화하고 단일 트랩을 넘어서는 확장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포토닉스 기술은 광자를 이용하여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전자 기반 양자 컴퓨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광자의 양자적 특성 중첩, 얽힘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포토닉스는 실리콘 칩 제조 능력과 통신 광섬유화의 호환성으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너두와 퀀텀 같은 광자 회사는 큐비트가 실리콘 칩의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양자 상태로 인코딩되고 광섬유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토닉스 양자 컴퓨팅은 높은 속도, 낮은 오류율,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가진 유망한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양자점은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나노 입자입니다. 이 작은 크기로 인해 양자 역학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양자 구속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텔, SQC 등 양자점 연구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고체 기판에 고정된 전자나 핵의 스핀으로 큐비트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 가능하며 이는 더 많은 큐비트를 하나의 칩에 집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어 비교적 제어가 용이합니다. 또한 실리콘, 갈륨 아세나이드 등 다양한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어 재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큐비트의 양자 상태가 쉽게 깨지는 디코이런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 연산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나노 크기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양자점의 크기와 모양이 미세하게 다를 경우 큐비트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균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온 원자 기술은 중성 원자를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 구현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온 원자는 이온 트랩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큐비트는 이온이 아닌 중성 원자의 배열로 만들어지면 빛에 의해 포획되고 레이저에 의해 제어됩니다. 게이트 충실도와 작동 시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콜드퀀타와 파스칼 같은 선도적인 회사들은 저온 원자 기술이 광섬유적 외선을 이용한 수평 스케일링에서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QRAM으로 알려진 양자 컴퓨터를 위한 메모리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버드 대학교, MIT,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저온 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